속 시원한 경제 임소연입니다. 동남권의 경제 이슈를 다각도에서 분석해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경제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제1부두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대변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스타트업 파크 공모 사업 부지에 북항 제1부두가 선정된 건데요. 부산시는 제1부두의 창고를 전 세계의 청년이 모이는 창업 문화 공간, 즉 한국형 스테이션 F로 조성해 2026년 상반기에 개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항 제1부두 신사업 선정에 이어 북항 2단계 재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재개발 구역의 부지 확보를 위해 자성대 부두를 신간만 부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항운노조의 생계지원금을 보상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는데요.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재부담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네, 부산 최대의 토목공사죠. 오늘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에 따른 지역 경제 상황과 전망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문 이호석입니다. 네, 1876년에 개항한 우리 부산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강산이 2번 바뀔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북항 재개발 사업은 2007년도에 고시하고 2010년도부터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항만이 신항만으로 옮겨가면서 남아있던 부산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을 했었고요. 결론은 약 7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서울 여의도 규모의 해양복합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이것을 조성함으로써 부산이 글로벌 해양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모았었습니다. 네, 이 북항 재개발은 규모가 꽤 큰 사업인 만큼 장시간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네, 그 북항 재개발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사업 기간이 2008년부터 2027년까지로 국제해양관광 거점과 친수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규모는 약 15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2010년에 1단계 그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했고요. 2012년도에 국제여객 터미널이 건립공사 착공이 되었고요. 2016년도에 부산 그 부지 조성 공사 준공을 하면서 이어 부산항 국제 컨벤션 센터, 부산항 친수 공원이 조성이 되었고요. 향후 주거 단지와 쇼핑센터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등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2027년까지 1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는 그 규모 면에서는 1단계보다 훨씬 큰데요. 약 220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2단계 사업은 그 자성대 부두를 포함해서 동구, 중구 이런 지역을 그 비즈니스, 상업, 금융의 도시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 부산시는 그 북항 3단계 재개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북항 3단계 재개발 지역은 남구 부산항의 그 7부두, 8부두, 간만부두, 오암부두, 그리고 신선대 부두, 영도의 그 청학동, 봉래동, 그 동삼동 지역을 일대로 해서 면적은 최대 규모 515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3단계는 그 친수 공간 그리고 신도심 도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북항 재개발 조감도 화면 보고 계십니다. 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보고 싶은 곳이 될 것 같은데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심상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그 호텔 등을 제한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2015년, 2018년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특급 호텔을 유치하는 대신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사업을 변경했고요. 동구청은 허가를 했었습니다. 이후에도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초 사업 계획서에 비해서 환승시설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최초 사업 계획서에는 환승시설이 건축 면적의 58%였으나 현재는 최소 기준
40%로 잡혀 있고요. 이렇게 줄어든 자리에는 또다시 그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가 났습니다. 지난해 그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한 정부 규제가 나오자 사업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층수도 24층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산 한방고사의 그 계약 체결 그리고 그 지자체의 건축 허가 또 해수부의 부실한 관리 등으로 인해서 부산항 그 북항 재개발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항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좀 공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기대와는 다른 소식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산을 홍콩과 같은 금융 메카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금융에서 좀 그린라이트가 켜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지가 기회발전 특구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는요, 뭐 디지털 금융, 글로벌 금융, 해양 파생 금융, 금융연구개발, 정책금융 이렇게 5가지의 클러스터로 나누어져서 조성될 계획인데요. 어떤 학생이 명문대에 가고 싶다라고 막연한 꿈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 갈지, 그리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요. 이번 기회발전 특구 선정이라는 것이 금융 메카라는 명확한 막연한 꿈이 명확한 목표가 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 유치에 대한 내용들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해운선사인 HMM 같은 경우가 본사를 이전 유치하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문현금융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는 이야기는 부산이 기업하기에 좀 더 좋은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은 문현금융단지 3단계 그리고 북항 재개발 2단계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75만 제곱미터를 전체 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해서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최초의 이제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겁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기본 5년간 100% 면제해 준다는 거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타 허가 절차들을 축소를 해주고 임직원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해주는 등의 혜택을 이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한국거래소 산하에 있는 코스콤, 그리고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BDX, BNK 자산운용과 같은 이런 큰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요. 이런 기업들을 필두로 대략 한 29개 정도의 기업들이 투자 의향을 밝힌 상황입니다. 전체 투자액이 1조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를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 일자리 1,100여 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창출될 일자리가 2만 5천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에서도 별도로 혜택을 준비를 했는데요. 33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투자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통근버스에도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은 문현금융 3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말, 내년 말이죠. 내년 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굉장히 빨리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는 이번 기회발전 특구에 이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전력 반도체나 2차 전지 특구와 같은 추가 지정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관과 또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부산의 인구와 경제가 함께 움직이길 기대해 봅니다. 자, 앞서 경제브리핑에도 다뤘듯이 북한 제1부두와 자성대부두 개발에도 진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 1부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역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청년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파크 공모 사업에서 현재 이제 1부두가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지로 이제 선정이 되었거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스타트업 캠퍼스인 파리 스테이션 F를 이제 참고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2026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해서 1부두 내에 있는 창고를 리모델링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성대 부두 같은 경우에는요, 신간만 부두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제 항운 노조원들이 생기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보상에 대한 갈등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고요. 결국 이제 자성대 부두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 1000명에 대해서 그 660억을 이제 위로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상자 확정이라든지 지원 규모라든지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서 속단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개발에 있어서 호재는 충분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풀어야 되는 과제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난개발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 북항 재개발 사업이 모쪼록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자, 그럼 북항 재개발 상황에 따른 우리 지역 경제를 한번 전망해 볼 텐데요. 무엇보다 원도심의 부동산이 좀 움직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북한 재개발 사업과 함께 그 인근 구도심 지역들의 그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북한 북측에 위치한 오션 파라곤이 입주를 했고요. 또 지난해 분양을 완료한 오암 2구역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오션시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접한 그 대연동에 지난해 공급되었던 그 대연 DIL도 북한 재개발 기대감에 단기간에 완판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분양하였던 그 부산 남구 오암동의 그 주택 재개발 2205세대 대단지 해링턴 마레가 평균 분양가가 2천만 원으로 사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지만 실제 1297가구 모집에 865명이 청약을 하면서 테라스 형태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타입이 미달되었었습니다. 최근에 998가구를 분양하였던 블랑 서밋 74는 북한 재개발 그리고 55 고급창 그 이전 등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해서 부산 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69층, 그 지하 5층, 지상 69층을 합해서 이제 74. 그래서 블랑 서밋 74인데요. 부산의 5번째 초고층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대우건설에서 하이엔드 아파트로 건설하는 점 등으로 이목을 끌었지만 사실 한 개 타입을 제외하고 다시 나머지 타입에서 미달되는 사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목받았던 대단지 분양 아파트들이 잇따라 그 미분양되는 사태를 보면서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굉장히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이는 북항 주변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좀 미분양될 정도라면 부산에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산은 이런 그 분양 시장뿐만이 아니라 부산의 주택 가격이 2022년 6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50% 이상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도 이렇게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부산의 해수 동남, 즉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는 이 하락과 상승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4개의 구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2022년 6월 이후 계속해서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의 특징 중 하나가 그 동서의 격차라고 할 수 있는데 동쪽, 즉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데 비해서 서쪽, 특히 영도구, 사상구, 사하구 쪽은 그 인구 감소폭이 타 지역에 비해서 크고 부동산 거래량이 더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이 일자리가 많지 않고 또 생활 편의시설, 문화시설이 적은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한 결과긴 하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들어보니까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역시 부산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까요? 어떨까요? 네, 우선 우리 지역별 주택 구입 물량 지수를 보면요, 전국이 평균 지수가 62.5 정도이지만 우리 부산은 59.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10년을 봤을 때 2019년,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항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해당 지역의 중위 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수치가 낮을수록 중위 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의 물량이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원인 중에서 특히 가구의 소득과 연관이 깊은데요.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도별 평균 소득의 평균값을 보면 전국의 가구 소득이 평균 6,762만 원인데 비해서 우리 부산이 5,970만 원으로 전국 시도 17개 중에서 부산이 12위를 하였다. 부산이 제2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은 12위라는 것입니다. 즉 인구가 우리 줄어들고 있는 부산이 이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적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북한 재개발 지역이 가장 영향을 미치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역으로는 동구, 중구, 진구, 남구, 영도구를 꼽을 수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부산의 3구, 즉 동구, 서구, 영도구 중에서 북한 재개발과 인접한 동구, 영도구가 있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 개발로 인해서 일자리가 좀 창출이 된다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인구가 유입된다면 생활 편의 시설들이 들어서고 부동산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북한 재개발 지역부터 서서히 부산의 부동산이 달구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도 좀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비해서는 영향이 좀 적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조금 더 명확하게 투자할 종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북한 재개발 관련주라고 하는 테마주 섹터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KLS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부산항 항만물류 플랫폼 사업 계약을 맺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재개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재밌는 사실이라고 하면 가덕도 신공항 테마,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테마, 이런 부산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에는 다 엮인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런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 시장에서 관심받는 물류주 같은 경우에는 동방이나 KCTC 같은 종목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최근에 쿠팡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TMF 사태가 생기면서 쿠팡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쿠팡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라는 내용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큰 종목으로 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국내 1위 컨테이너사인 HMM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MM은 이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로서도 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고요. 부산이 글로벌 허브가 된다라고 하면 부산에 굉장히 많은 물류가 모이겠죠. 그러면 그 물류를 옮겨 나르는 데 있어서 해상 운임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이제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중국에서 저가 수출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컨테이너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한 컨테이너에 이제 물건을 실는데 해상 운임이라고 하거든요. 해상 운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HMM을 보는 데 있어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북항 제1부두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창업 허브라는 것은 결국에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배양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가능성에 투자하는 회사들을 저희는 창업 투자 회사라고 해서 줄여서 창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기업들의 자본을 투입을 해주고요. 나중에 그 회사가 상장을 하든지 했을 경우에 큰 수익을 얻어가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글로벌 창업 허브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그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요. 투자하면서 성과를 내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목이 좋았던 이제 장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나스닥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야놀자에 투자한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최근에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니케랑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만들었던 시프트업에 투자한 대성창투라는 기업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이렇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게 좀 준비가 되고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 나서 신중하게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북한 재개발 이슈에 따른 우리 지역의 경제 전망 총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부터요? 네, 그 최근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는 그 부동산 경기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몇몇 그 지역은 과거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그 회복 분위기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시간차는 있겠지만 확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산의 부동산은 경기가 회복될 때도 이제 시간차가 있을 것이고 그 부산 안에서도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될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 북한 재개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아직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교통 등 개발 계획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지역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해당 사업이 들어오면서 부산에 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거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경제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와 관광까지도 더 활성화된다면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살기 좋은 환경을 충분하게 누리려면요. 우선 제 계좌부터 평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북한 관련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테마성을 띠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테마성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변동성인데요. 말 그대로 주가의 상승과 하락,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투자를 할 때는 다른 투자보다도 더욱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아무래도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단기간에 승부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투자에 꼭 유의하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동남권의 경제를 알기 쉽게 분석하고 전망하는 속 시원한 경제,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속 시원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